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시장에서 HLB.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좀 마음이 무거운 게 저희 네네. 시간대 HLB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차장님과 제가 많이 그렇죠.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 충격에 정말 뺨 맞은 기분이었어요. 혹시라도 방송 보시고 관련해서 이 종목 관심 두고 계셨더라면 그분들 어떡하지? 라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추가 임상 계획 있을 것이다. 이번 결과 뭐 시장의 만족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두고 봤을 때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반대로 지금 당분간은 FTA 허가 받기 어려워라고 단정짓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한가 60% 급락 어제 오늘 정말 대단하네요. 7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대응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략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장님?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거였냐면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 장 마지막에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확인까지 했고 숫자가 별로 안 좋게 나와버렸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조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냐면요. 결국은 FTA 승인이 날 때까지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런 메리츠나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정도의 숫자 갖고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좀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숫자가 한 6.4 정도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표가 된 것은 5.6 정도, 5.7 정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기존의 이 위암 치료제라고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쪽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대만 나왔어도 괜찮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조금 적게 나와버리면서 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HLB가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괜찮을 건데 리보세라닙 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무너져 버렸다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조금 풀리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우선은 맞지 않을까. 좀 긴 시간 동안 좀 많이 힘들게 할 이런 이슈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유자 입장에서는요. 하루 이틀 사이에 60% 손실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니 사람의 오장육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멀쩡히 먹고 그러니까요. 치료하고 있다는데 네. 왜 이번에 이렇게 된 건가 너무 의문이 들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임상 실패라고 발표를 회사에서 내는 실패보다는 거죠. 어떻게 실패 생각해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우선은 적용증이라 해서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가 안 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더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거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약하고 뭔 차이가 있어? 라는 생각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대가 좀 높았었나 봐요. 일단 HLB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은 건네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전반의 심리적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뭐 메지오는 오늘 반등해서 그래도 한숨 돌렸습니다. 어제 28% 급락했고 오늘은 지금 10%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헬릭스미스나 신라제는 오늘 또 추가 하락이에요. 헬릭스미스는 정말 개명을 잘못했나 봐요. 그 이름에 헬이 들어가니까 너무 그 뒤로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자, 우선은 그 제약 바이오 이 섹터들이 지금 현재 뭐 올해 내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흐름 자체가 많이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나의 이런 회사가 정말 그 약을 하나 신약을 개발하기까지가 정말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이 한의약품처럼 여러 가지 이런 약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가지 약, 야 우리 이거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이제 이거 임상 몇 상까지 갔어. 이렇게 가고 있다. 사실은 임상 3상까지 가면 대부분 OK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코롱 쪽도 완전히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해버려서 망가졌고 HLB도 지금 현재 3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면서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안 돼버리면서 좀 이 얘기가 큰 것 같고요. 단일로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조금 더 많이 증폭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 뭐 지금 현재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셀라젠 같은 경우도 숫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네. 것은 조금 뭔가 계속해서 꺼림칙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제약보다는 그냥 의료기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 제약업체들은 숫자 상태가 사실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애들이니까 조금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심리가 정말 속된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꼭 옥석 가리기 선별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웬만하면 보지 말자라는 답변이었는데요. 다음 종목군은요. 기대를 좀 가져보고자 OCI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정 체크를 쭉 했는데 이 다음 주 7월 1일부터 해서 중국 측에서 태양광의 보조금을 다시 재개한다고 해요. 1년 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았었죠.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재개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태양광 밸류체인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늠할 시간은 필요한데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그래도 OCI 폴리실리콘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폴리실리콘 추락으로 OCI도 같이 내려갔었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신한금투 의견에 좀 동의하십니까?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이 시작만 할 때만 하더라도 와 이거 정말로 꿈 같은 사업이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주가의 측면에서는 과연 바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 우리 아나운서 얘기인 대로 다음 주에 이런 이슈가 반짝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위로 올라갈 거리가 될까라는 이것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네. 아주 뭐 다음 주에 뭐 난 단기적으로만 할 거야라고 하면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 쏘쏘. 그런데 좀 이거 나 길게 한번 가져가 볼게라고 하면 정말 장기간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관망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OCI 일단 김건진 차장님의 답변은 아직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 대응할 게 아니고서는 일단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회복의 여부를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다음은 의류 쪽입니다. 한섬과 FNF가 오늘 또 올라가더라고요. FNF는 4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도 조금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빨간불을 두 종목 다 켰죠. 봤더니 한국투자증권 차장님의 회사에서 한섬 온라인 채널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 마인, 시스템, 기존의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여기서 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한금융에서 KB증권 모두 FNF에 대해서도 전 브랜드 성장 중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목표 주가를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의류주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또 FNF는 또 갑니다. 한섬이나 FNF, 뭐 휠라코리아 의류주 내에서 뭐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휠라코리아를 가장 휠라코리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FNF도 좋고요, 한섬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은 휠라코리아와 FNF 이 두 회사가 계속해서 앞치락 계속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휠라코리아도 좀 주가의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는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휠라코리아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 의류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나오셨던 증권 그 시간에 저희 박근영 차장님도 의류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던 만큼 좀 흐름 긍정적으로 보면서 저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CIS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까라는 생각에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와 손을 잡고 독일에 합작사를 설립해서 유럽의 2차 전지 장비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 기업과 손잡고 그동안 CIS가 매출 증가를 많이 이뤄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 시장 둘이 같이 전출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올려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슈도 긍정적이고 CIS 뭐 주가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수급을 들여다봤더니 외국인이 그렇게 사다가 어제 그제 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수급이 바뀌고 있으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우선은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건 참 좋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사실은 좀 오랫동안 쉬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으로 과연 표현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오늘 LNF나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나쁘지 않게 움직여주고 있고 CIS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틀 연속 많이 올라왔고 또 어디가 2,65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전고점 원절이더라고요. 이 라인만 뚫려주면 CIS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2,630원이니까 거의 다 왔네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 라인만 뚫어주는 걸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IS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뚫고 올라가 준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요 추이 한번 지켜볼게요. 오늘은 10% 급등으로 달리고 있는 만큼 거래 더 크게 실려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건진 차장과 각 이슈들 점검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